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미송아입니다. 단골이라는 우리말이 있죠. 항상 정하여 놓고 거래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그곳을 찾는 손님을 우리는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단골이란 표현은 왠지 더 가깝고 믿음이 가는 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평소 건강관리를 하거나 또 몸에 이상을 느낄 때 친숙한 단골 손님처럼 찾아오는 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챙겨주는 매일 아침 11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작구 광덕안정한의원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문자 참여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니 강의 주제가 손목 질환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에 나타나는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네. 보통 이제 관절 질환이라고 하면은 쉽게 떠오르는 게 무릎이나 허리 같은 큰 관절이 아픈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네. 근데 이제 손이나 손목 같은 이런 작은 관절들에도 이런 관절염과 비슷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한테도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네. 손에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이제 단순하게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질병이 아니니까 좀 구별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뭐 손도 그렇지만 네. 뭐 손이랑 연결된 이 손목도 네. 사실 우리가 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특히나 뭐 손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네. 이게 쉽게 다치거나 좀 무거운 걸 들다가 무리하거나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손목 건초염은 손목의 내측이라든지 중앙 아니면 외측에 있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건데 손목 협착성 건막염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 병을 처음 소개한 스위스의 의사 이름을 따서 득게르뱅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손목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손목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힘줄이 있어요. 장무지 외정근과 단무지 신근이라는 두 개의 힘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힘줄을 감싸고 있는 건초라고 해요. 그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주 써서 마찰이 생겨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증상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네, 증상은 아무래도 제일 쉬운 거는 그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게 제일 주로 나타나는 네. 거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젓가락질이라던가 글씨를 쓰는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하는데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통증뿐만이 아니라 그 부위가 부을 수도 있고요. 종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상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손이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통증 때문에 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까지 생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가벼운 움직임에도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린다거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스스로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진 다음에 엄지를 나머지로 감싸고. 그렇죠. 엄지를 나머지 손가락 4개로 감싼 다음에 네. 손목을 아래로 꺾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네. 네. 밑으로 이렇게 이 바깥쪽 아. 손날 쪽으로 네, 이렇게 네, 꺾는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뭐 통증이 위쪽 팔로 간다거나 손가락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방사통이 있으면은 손목 건초염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 좀 뻐근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게 염증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손목 건초염이라는 게 왜 생기게 되나요? 이제 아무래도 지나친 사용이 가장 많겠죠. 네.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가장 많이 나타날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또 흔한 것은 출산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출산 이후에 몸이 좀 약해진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몸의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네. 남성보다 3배 이상의 발병률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몸의 전체적인 근골이 약해져서 네. 출산 후에 그게 충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아이를 돌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를 안고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과도한 힘을 쓰게 되다 보니까 네. 손목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특히 임신 중이라던가 임신 후에 출산 후에도 그런 손목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임신이라는 거, 출산이라는 게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네. 한번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럼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건 네.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해요. 대부분이 이런 비슷한 증상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손목이 저린다거나 네. 뻣뻣하다거나 아니면 좀 시큰거린다거나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던가 컴퓨터 네. 사용이 많이 늘어난 현대인들에게 주로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한테서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정중신경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변의 통로가 좁아진다거나 압박을 받아서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근관이라는 것은 손목의 이 앞쪽에 있는 피부 조직인데요. 네. 이 조직에 있는 뼈라든지 인대들에 의해서 형성된 통로인데 그 통로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로 들어가는 9개의 힘줄이라던가 신경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눌리면서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게 눌리거나 그 압박을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리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남녀노소를 뭐 구분하지 않고 네. 더 어떻게 보면 자주 발생을 네,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왜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것도 이제 가장 흔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증상은 나타나지만 정확한 원인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주변에 뼈가 골절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탈구가 일어나서 뼈가 빠진다거나 이런 게 일어나서 그 네.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은 수근관 내에 발생한 종양 등으로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인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잘못 붙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붙지 않아서 그런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통풍 네. 등의 질환에서도 이 정중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경우는 여성이라든지 비만인 환자분 아니면은 노인이라던가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요. 네. 이 증상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 중에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 네.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좀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면 네. 이런 것들이 잘 발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만은 네. 왜 이런 증후군의 좀 구체적 원인이 될 수가 있나요?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몸의 전체적으로 그 지방이라던가 몸의 그 크기가 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특정 그 구조물들이 더 잘 눌리거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신경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무릎에도 무리가 되고 이런 것처럼 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부하가 가해지고 압박이 되고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손목의 통증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픈 게 있다 보면은 이제 이 손목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통 좀 인지를 하게 되고요. 네. 아니면은 저림 증상이 좀 밤에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 엄지 손가락, 검지, 중지 이렇게 세 가지 손가락일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저림 증상이 심해져서 그 신경의 압박이 심해지고 저림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는 이 엄지 손가락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근육이 눈에 띄게 좀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운동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힘이 좀 빠진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잡는 이런 동작이 좀 쉽지가 않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밤에 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손목을 계속 움직이거나 이러면 통증이 또 심해지고요. 그리고 손가락이라든지 손바닥이 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뭐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러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보통 손에 네. 가끔씩이긴 한데 뭐 혹 같은 게 나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런 혹 같은 게 올라오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놀라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목에 자주 나타나는 혹 같은 경우에는 결절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 생기는 종양 중에 가장 흔한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손목이랑 손에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물주머니 같은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깥을 이제 어떤 특정 구조물이 싸고 있고 관절막 같은 그런 유사한 구조의 주머니를 이루고 있고요. 그 안에는 좀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염증 때문에 생기는 그런 뭐 물질인가요? 아니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이 생기면은 통증이 있거나 네, 붓거나 빨개지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결절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튀어나오기만 하고, 오. 네, 아프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게 혹이 나타난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통증이라던가 손의 마비 증상이라던가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로 그 종양 안에 있는 액체를 좀 뽑아낸다거나 아니면은 좀 심하면은 이제 수술적으로 간편하게 좀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왜 나타나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손에 물이? 이제 그렇죠. 가장 흔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손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뭐 특별한 원인 없이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악성 종양이라기보다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그냥 종양인데요. 그래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프지도 않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손목이 아니더라도 네. 이런 것들이 네. 뭐 좀 불편하거나 좀 보기 안 좋긴 하지만 네. 아프지 않으니 그냥 놔둬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괜찮나요? 일단은 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이제 미용상으로 보기 안 좋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뭐
본인이 원하시면은 네.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가장 훌륭한 방법은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 종양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종양이라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종양이라든지 혹 같은 게 몸에 났을 때 네. 덜컥 겁부터 나는데 그렇죠. 예. 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있지만 네. 그렇게 너무 처음부터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손목 건초염이라든지 증후군, 터널 증후군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 생각에도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시작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뒤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좁아지고 압박된 수근관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넓혀주고 네. 그런 치료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신경 손상을 일으키다거나 이런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만성화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치료를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당연히 만성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비수술적 치료라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한데 네. 한방에서는 어떻게 좀 치료가 진행되나요? 네, 이제 한방에서는 침이라던가 뜸 그리고 뭐 약침 이런 네. 것들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침 치료를 가장 먼저 실행을 하게 되죠. 신경 부위에 발생한 염증이라던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고요. 네.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혈자리는 뭐 양계, 양지, 양곡, 합곡, 곡지, 내관, 수삼리 이런 그 손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같은 혈자리에 뜸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더 가해줘서 조직의 회복을 돕고 더 빠른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손목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보통 손목에만 침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손목에만 치료를 한다고 네. 생각하시는데요. 손목은 워낙 작은 구조물이고 이런 위쪽에 있는 팔 전환에 있는 근육이라던가 팔의 전체적인 근육들이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손목만 치료하기보다는 이 팔 전체적으로 좀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을 좀 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게 물론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게 본인의 선택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좀 손목이 뻐근하다든지 네. 아프다 했을 때 네. 좀 이렇게 우리가 마사지하면 좋은 혈자리나 네. 아니면 스트레칭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부위를 그 초창기가 아니라면 초기 증상이 아니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위를 좀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온찜질이 맞나요? 네, 이럴 때는? 온찜질이 맞고요. 그리고 평소에 좀 일을 하신다거나 손목을 많이 쓰실 일이 있다면은 보호대 착용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네. 회사에서 그렇죠. 좀 차기가 좀 네, 그렇게. 약간 주변 네. 네, 눈이 좀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일 그렇죠. 혼자 하냐? 네. 네. 근데 어쨌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좀 효과적이고요. 이게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을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훨씬 더 편한가요? 이걸 그렇죠. 착용하고 그리고 하시면? 감싸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온열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지지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 부위를 온도를 좀 더 올려서 찜질의 효과가 어느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봐도 좀 괜찮은 치료법이라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평소에 하실 수 있다면은 이 손목에 밴드라던가 이런 걸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네요. 요새는 네. 이런 테이핑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테이핑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금방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핑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손목의 밴드 효과처럼 압박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내 몸 건강이 우선이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보다 네. 이 손가락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저는 휴대폰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손가락 관절염 이런 것도 있던데 네. 이게 실제로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손가락에 있는 관절들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무릎과 같은 관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여기도 관절이 그렇죠. 예. 그래서 크기만 줄어든 작은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절이다 보니까 무릎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손가락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아무래도 관절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작긴 해요. 그래서 이 부위에 무릎이 만약에 아프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부위에 뭐 주사 치료라던가 네. 뭐 물리치료라던가 이런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손가락은 아무래도 작은 관절이다 보니까 그런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작은 관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이 관절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그 봉약침이라고 해서 네. 벌에서 나온 독을 이용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관절에도 주사기로 충분히 약이 주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치료보다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아프시다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침이 참 효과는 좋지만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신데 네. 이 손가락에 놓는다면 네. 조금 더 네. 저거 아프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네. 어떤가요? 네, 사실 많이 아프긴 아픕니다. 아픈가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침 치료할 때도 그렇고 이런 큰 관절이나 근육, 네. 무릎이라든지 허리, 뭐 어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침습적인 치료가 별로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네. 않아요. 참을만 하고요, 네네. 충분히. 근데 아무래도 사지 말단으로 가는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은 정말 아프긴 아픕니다. 예, 그래서 근데 치료 효과가 그만큼 좋거든요. 못 견딜 정도의 통증은 아니죠? 네,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치료 효과가 좋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조금 만성적으로 좀 통증을 느끼신다기보다 좀 단기간에 네. 치료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게 사용하고 정말 잘 알맞게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관절들은. 네, 맞습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은 어떻게 좀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최대한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기 죄송한 게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용하는 빈도를 좀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대라든지 테이핑을 통해서 그 근육을 좀 인위적으로 좀 지지해주는 치료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 가장 심한 게 이제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사용하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세들이 좀 좋지 않은 자세인데요. 그 특히 마우스를 많이 쓰셔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자세가 이렇게 손이 앞으로 엎어져 있는 자세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인체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는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악수하는 자세. 이렇게 악수. 네. 그렇죠. 악수하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자세. 진짜 지금만 해봐도 이렇게 악수한 자세로 있다가 제가 한번 손목을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약간 불편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엎친다고 하죠. 네. 바닥 쪽으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손목을 회전을 시키면은 여기 손목 안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한번 꼬인 상태예요. 너무 신기한 게 네. 정말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불편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자세로 계속 마우스를 잡고 있는 자세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예요. 그럴 것 같네요. 또 이렇게 살짝 손목을 올리게 되니까. 그렇죠. 더 압박이 많이 네. 가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악수하는 이 손날이 서 있는 자세죠. 이 자세가 손목에 무리가 안 가는 자세고요. 네. 그래서 마우스 중에서도 그런 이렇게 손목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마우스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래서 보통 버티컬 마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충분히
인터넷에 검색하면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마우스 쓰시면은 손목에 무리가 확실히 덜 가거든요. 이건 약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상상을 하자면 버티컬이라는 건 약간 예전에 게임할 때 조이스틱 같은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게 생겼고요. 신기하네요. 검색해 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자세가 아무래도 이 손목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엉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컴퓨터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평소에 생활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쓰신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진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네. 도구인데 네. 뭐 예를 들면 메모리, 무슨 뭐 그래픽 카드 이런 식으로 네. 성능이라든지 모니터 이런데 돈을 엄청 쓰는데 네.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건 그냥 사은품을 그렇죠. 예. 사자마자 쭉 그냥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에게 맞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밴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급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온찜질이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뭐 핫팩도 좋고요. 뭐든지 좋으니까 그 부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셔서 염증을 줄여준다거나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또 지금 임신하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출산을 하시거나 앞두신 분들이 네. 조금 더 무리가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치료를 겁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죠. 임신 중이고 아니면은 네. 출산 후에 아무래도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이든 주사든 뭐 그냥 치료든 아이한테 무리 갈까봐 웬만하면 안 받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서 가장 몸에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은 아기에게도 문제가 안 가고 본인한테도 훨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지 마시고 뭐 침치료라든지 약침치료 같은 것은 몸에 큰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스트레칭 같은 건 네.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하면 좋을까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히들 아시는 뭐 손목을 이렇게 앞뒤로 뭐 꺾어주신다거나, 꺾어주는 거. 예, 네. 이게 뭐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면은 하셔도 되는데 하셨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냥 두는 게 나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냥 두고 치료를 하시는 게 낫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온찜질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온찜질이랑 냉찜질도 이게 헷갈리거든요. 네. 염증이 좀 있다 싶으면 온찜질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것도 이제 설이 분분한 편입니다. 네. 다양한 설들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그런 급성 질환들 있잖아요. 갑자기 순간 이 발목을 접질렀다거나 네, 네. 손목도 접지를 수 있겠죠. 이제 접질렀을 경우에는 그 순간 부어오른다거나 빨갛게 된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출혈이 있다거나 급격하게 염증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냉찜질을 통해서 그 부위의 혈류 순환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위에 피가 좀 덜 가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좀 부위가 좀 안정되고 통증은 계속 있고 염증은 계속 있지만 좀 만성화되려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온찜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급성에는 냉찜질, 네. 그리고 만성에는 온찜질.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네. 평소 생활 관리라든지 아니면 잦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만성화가 됐다거나 네, 정말 이제 내가 염증이 생긴 것 같다 하시면 네, 정말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서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네,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손목 질환 건초염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께서 손목 질환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넙치입니다. 넙치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정말 생선이든 과일이든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넙치가 또 요즘 제철인데 네.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넙치는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고요. 네. 두 눈이 비대칭적으로 머리의 왼쪽에 쏠려 있고요. 네. 몸이 납작한 물고기라는 의미에서 흔히들 광어라고 많이 부르죠. 네,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횟감으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고요. 넙치는 성질이 달고 평이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를 보충시켜줍니다. 그리고 네.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의 효능도 있고요. 넙치의 단백질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단에서 가장 결핍되기 쉬운 리신이라든지 루신, 아스파르트산 같은 아미노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네.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좋고 이런 아미노산 성분과 더불어서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오메가3 지방산이 좀 풍부하고요. 무기질이라던가 수용성 비타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당뇨병 환자, 어린이나 노인 등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네. 또 넙치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등이나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에는 콜라겐과 콘드로이틴 황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성분은 피부를 좀 탄력 있게 해주고 주름 예방이라든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콘드로이틴 황산 성분은 관절염 치료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넙치는 단백질의 질이 좀 우수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B12 성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게 횟감으로 많이 먹잖아요. 네. 네, 회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뭐 찬성질이 좀 있어서 네. 뭐 그런 분들은 좀 안 맞는 게 좋다 하는데 어떤가요? 광어 같은 경우에는 팔체질로 말하면 토체질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이고요. 네. 흔히 많이 들어보신 소양이한테 맞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 생선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이라던가 소음인한테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식품이라서 먹고 좀 불편하시면은 익혀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좀 양념을 해서 드신다거나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넙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넙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 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38이고요. 네. 키는 158, 몸무게는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손세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신가요? 제가 아침에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쉬는 날 특히 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두통이 심하게 와서 네. 구토 증상도 있고 구토 증상이요? 네. 네. 그리고 거의 못 일어나거든요. 쉬는 날.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증상은 또 없으세요? 다른 증상은 별로 없어요. 그러세요. 잠은 그러면은 몇 시간, 많이 주무실 때는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어, 많이 잘 때는 좀 몰아가서 12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아, 넘게 잘 그러세요. 때도 있고. 아, 넘게 잘 때도 있고요. 네. 그러면, 쉬는 날이어가지고.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쉴 때 말고 평소에는 그러면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평소에는 제가 막 직업이 네. 프리랜서여가지고 네. 몇 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어가지고. 아, 좀, 그러니까 불규칙한 편이세요, 수면이. 네. 패턴이. 그래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수면 시간은? 수면 시간이 되게 불규칙해요. 막 4시간 잘 때도 있고, 네. 5시간 잘 때도 있고, 어.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 좀 몰아서 주무시는 편이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증상으로 뭐 치료받거나 좀 그런 건 좀 있으세요? 치료는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침도 맞고, 네. 이제 마사지 같은 거 네. 좀 받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뭐 자주는 못 가가지고. 자주는 못 하시고 약을 드시거나 이런 건 있으세요? 머리 아프거나 이럴 때는 어떤 약 드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을 먹었었는데, 네. 두토가 막 울렁울렁거려서 네.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밥도 잘 못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약도 안 먹고 그냥 누워있어요. 그러세요. 예전에는 그러면 아프실 때는 어떤 약 드셨어요? 머리 아프실 때는? 그냥 되게 평범한, 그냥 다양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약간 진통제? 네, 그렇죠. 진통제를 위주로. 네. 일단은 뭐 원인은 뭐 좀 더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불규칙한 수면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직업이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면 수면이 좀 더 규칙적으로 좀 바꾸신다거나 수면을. 네. 예, 근데 뭐 그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보통 두통에 있어서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뭐 구토라던가 좀 깨지틀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두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통 얼마나 되셨죠? 아프신지? 제가 네. 3년? 3년 정도 됐어요. 네. 좀 오래됐네요. 이제 네. 오래됐으니까 뭐 이게 더 심한 질환, 뭐 머릿속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런 급성 질환은 아닐 거고요. 근데 네. 너무 오래돼서 지금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픈 만큼 좀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네. 이 구토 증상까지 있다는 거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식사도 좀 불규칙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맞아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시니까. 그래서 구토 증상이 있다는 거는 머리 아픈 두통뿐만이 아니라 소화기 쪽에도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통 치료도 좀 중요하겠지만 소화기 치료도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소화기 치료랑 수면 치료를. 네, 같이 두통 치료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개 같이 하면은 좀 같이 좀 조금씩 좋아질 건데 일단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면이라던가 식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갖는 게 좀 중요하시고요. 사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자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수면을 아무리 그러니까 잠이 많이 자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못 자셨던 걸 주무시는 거라서 사실 뭐 그거를 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하루에 과도하게 잠을 자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치료를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치료를 좀 간헐적으로 제대로 안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기관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든 간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통 치료뿐만이 아니라 소화기 쪽에 평소에 소화불량의 증상도 자주 느끼시나요?
그런 건 잘 몰랐었는데 네, 아마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속쓰림이라든지. 아, 속쓰림이라던가 네, 잘 체한다거나 이런 증상은 없으세요? 잘 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잘 체하진 않고요. 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기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네. 뭐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는.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프면서 어느 순간부터 목도 아픈 느낌. 아, 목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뒷목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뒷목. 뒷목이요. 네. 보통 두통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긴장형 두통이라고 해가지고요. 양쪽에 그 어깨 승모근이 굳거나 목 네. 뒤에 있는 근육이 굳어서 나타나는 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 굳은 거를 좀 침치료라든지 뭐 마사지가 됐든 물리치료가 됐든 어깨에 굳은 걸 좀 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네. 예, 두통도 많이 호전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 치료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최근에 뭐 혈압이나 이런 거는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최근에는 해봤나?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아, 괜찮으셨어요. 예, 혈압이 높아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두통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치료를 좀 빨리 근데 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날만 올까요? 아, 그래요? 이게 긴장이 좀 풀어지셔서 예, 좀 그럴 맞아요.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저는 거.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쉬는 날에 아무래도 지금 수면을 좀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쉬는 날에 통증이 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쉬는 날에 긴장이 풀리면은 몸에 있는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궁금한 건 없어요. 아,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건강, 네, 네,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163이고요. 네. 몸무게는 47에서 8 정도 나가고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56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손세민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 불편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한 2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러세요. 아기를 낳고 그 당시에 네, 제주도입니다만은 네, 만성 치질을 걸려서 수술하고부터는 네, 제가 계속 안 좋아서 갔더니 신경증과를 갔더니 신체 증상 우울증을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처음에 2개월 정도 약을 먹다가 괜찮아서 계속 안 먹다가 네, 먹다가 이렇게 만성이 돼버린 것 같은데 네, 2년 전부터는 만성 피로감이 느껴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우울증 병원 계속 가도 약은 똑같아요. 이제 항우울제하고 안정제 2개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의원은 제주도에 이렇게 몇 군데를 갔는데 한 번도 제가 약을 먹어 지금도 약을 타서 먹는데 먹으면 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약병원 안 되고 뭐 큰 병원 종합병원 검사에도 특이한 건 없는데 네, 피로감 때문에 위가 2년 전부터 위내시경 2년 전에 하고는 지금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속이 더부룩하고 네,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요 최근에는 이게 뭐 이렇게 열꽃 같은 게 얼굴에서 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세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네, 유튜브를 보다가 선생님 네.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네, 해마에 문제가 있어서 기억력 담당 해마가 문제가 있다서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 MRI인가 거기서 해마 그거를 찍을 수 있다 해서 네, 그것까지 검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도 지금 정상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드시는 약이 항우울제랑 안정제 그 병원에서 타오시는 약 말고 또 드시는 거 있으세요? 뭐 건강기능식? 위장약 계속 달고 사는데 네, 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담적증인가? 담적증이요. 예. 네, 그거라고. 근데 위는 위인데 네, 제가 기능력이 따라서 금방 그런 거를 치매인가 싶어서 많이 막 스트레스를 또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민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약 말고 다른 거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많아요. 많이 드세요? 몇 개나 드세요? 뭐 정확한 기술은 모르겠는데 먹다가 안 먹다 하니까 오메가, 비타민 D, 네.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뭐 네. 이렇게 등등. 모링가는 먹다가 안 먹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어저께 네. 시킨 상황이었고요. 네. 그 정도 비타민은 먹다가 안 먹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 일단은 근데 그걸 먹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 비타민 B군이 네. 세로토닌이나 뭐 도파민에 좋다 해서 네. 종합 그 화학 제품인데 먹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네. 속도 더 안 좋고 뭐가 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드시는 약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타온 약 말고 다른 약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은 사실 효과가 증명된 것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소화기라던가 간에 무리만 갈 뿐이지 너무 많이 드시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드시고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아무래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기 증상까지 왔잖아요. 피로감에 더불어서.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주신 약 말고는 다른 약들은 좀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몸에 좋은 것들 다 챙겨 드시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위주로 드시면서 몸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체질학을 하다 보니까 몸에 좀 맞는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뭐 근처 한의원 가서 체질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좀 체질에 맞는 네. 어마어마히 다녔는데 네. 저를 제대로 진단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부산 가기도 하고 서울도 몇 번 갔는데 네네. 전 20몇 년부터 한의원 다녔는데 네. 한 번도 이렇게 두 봉을 먹으면 열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그렇게 약을 먹었을 때 좀 열이 오르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맞는 약이 아니거든요. 예, 꿀도 제가 뭐 홍삼은 당연히 못 먹는 거고 네. 이게 막 심장 뛰고 머리가 막 무겁고 네. 그래서 더운 음식은 이제 꿀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아예 못 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안 맞는 음식들은 사실 안 맞는 약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해마 문제 때문에 그때 어제 유튜브에 잠깐 선생님 네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해마는 한번 죽으면 이게 그 기능이 완전 떨어지면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가 되면서 기억력이라던가 이런 뇌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그거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관리를 좀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드시는 약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에 좋다고 다 챙겨 드시지 마시고 약 개수를 좀 줄이는 게 소화기라던가 네. 속 더부룩한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먹고 열꽃이 오른다거나 열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약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증상이 좀 더 복잡하다 보니까 더 자세한 거는 직접 진찰하고 네.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네. 지금 전화 주신 그 사안이 조금 가벼운 건강 관리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치료나 좀 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 정리해 보면 좀 맞지 않는 그런 약들은 좀 줄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시는 약들도 우선은 병원 약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십니다. 네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네. 건강 챙기시길 네,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